여기서 리포트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열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명, 제목, 증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작성일까지 이 파일에 다 적용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파일만 보면 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레그 시스템 구축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배워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시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 네이버 증권에 있는 종목 분석 리포트를 다운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냥 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자, 우선 보시면은 날짜별로 계속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고, 여기 필드에는 이렇게 6개 칼럼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또 내용이 살짝 리뷰가 적혀 있으면서 이렇게 파일명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렇게 파일명이 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 보여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편안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개발자 도구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종목 분석 리포트 쪽에 와보시면은 이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리스판스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실 일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이 외에 다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여기서 합성을 해주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쉬운 방법은 이 항목을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종목명이 나오죠. 벌써 여기만 봐도 답이 나왔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TR, 그러니까 TR, TH 이게 헤드죠. 테이블 헤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 밑에 TD, 바디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전형적인 테이블 형식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항목을 가져와서 시트를 생성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다가 이 TR들을, TR 아니죠. 죄송합니다. TR에서 이 TD 항목들을 이 밑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어 주면 시트가 하나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첨부 항목을 보면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PDF 링크. 다시 보여드릴게요. PDF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오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한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만큼만 있어도 할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게 될 건데 여기에는 지금 비어있는 이유가 여기가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서치 탐색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너무 이거 하나 때문에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져올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없는 건 무시하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거가 시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한번 가동을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돌리고 나면 이렇게 12개 업로드 됐다고 나오고 이 시트를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로 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로 된 시트가 생기고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포트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열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모아서 보는 장점은 있지만 그냥 파일명에 이거를 다 적어주면서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이 정확히 뭔지 그냥 알려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증권 리포트라고 지금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하게 해놨는데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나 하드에 저장하게 하면 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을 하고 업로드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 리포트가 업로드됐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12개가 아니고 10개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없었죠? 없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달라진 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종목명, 제목, 증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작성일까지 이 파일에 다 적용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파일만 보면 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거는 나중에 레그 시스템 구축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배워두세요. 우선 이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게 우클릭을 합니다. 카피 C URL 배시를 하시고요. 엠파레넷의 워크플로우에서 HTTP 리퀘스트를 꺼냅니다. 여기 import C URL 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확인. 일단 이대로 보내서 값을 가져오는지 보시고요. 네, 잘 가져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여기에 쿠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자, HTML 익스트랙트를 할 건데, 자, 여기 데이터에서 우선 키는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안에 지금 TR, TH.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하드 코딩 하시고요.
여기 리포트 안에다가 직접 적으신 다음에 내용만 그냥 가져오시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저처럼 이게 매일매일 시트를 새로 생성할 때는 이거를 생성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만약에 한 시트 내에다 계속 누적으로 쌓으실 거면은 이거는 그냥 하드 코딩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tr, th잖아요. 이거 그대로 치세요. 여기다가 tr, th 치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가져옵니다. 근데 왜 하나만 가져왔냐? 여기 리턴 어레이를 체크 안 해서 그래요. 리턴 어레이 체크하시면 가져와집니다. 이렇게 가져와졌죠. 요거를 이용해서 헤드를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헤드가 아니라 바디를 가져오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바디는 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요 그룹 하나를 가져오시기 전에 먼저 테이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보면은 이 테이블에 클래스가 타입 1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테이블에 타입 1 타입 언더바 1이 클래스고요.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자, 이 tr인데 얘 클래스는 스탁 아이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애도 똑같아요. 스탁 아이템. 같은 게 쭉 밑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키는 그냥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이 CSS 셀렉터인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서 점을 찍고 타입 1이었잖아요. 타입 1이 있었고 타입 1 테이블 밑에 tr을 가져올 겁니다. tr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옵션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가져와지긴 합니다. 가져와지긴 하는데 가져와졌죠. 어레이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올 거예요. 네, 온갖 걸 다 가져오는데 내가 가져올 거는 이 탈 중에서 이게 세미콜론하고 has를 쓰면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에 이 클래스가 스탁 아이템이었잖아요. 이거. 얘를 가지고 있는 애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 잘 가져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 HTML로 남겨놓으세요.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렇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파싱을 가는데 이제 스플릿을 해야겠죠. 스플릿해서 하나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나눠주세요. 하나씩. 그럼 총 30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2차 파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먼저 왜 안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td만 다시 따오면 되거든요. 이 td만 분리를 하면 되는데 td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앞에 뭐가 있으면은 되는데 tr이라도 있으면 이게 가져와지는데 이 td만 남아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가져오질 못합니다. 간단하게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게 지금 깨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깨지지 않은 테이블 상태로 다시 원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edit fields를 이용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장난을 칠 건데 보세요. td부터 있잖아요. 이 앞에다가 임의로 테이블이랑 tr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제 말은 테이블 요걸 더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마치 제대로 된 테이블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얘를 뒤에다가 또 붙이면 돼요. 더하기 하고 넣은 다음에 이제 이거는 끝나야 되니까 앞에 슬래시를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죠. 이걸로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앞뒤로 테이블 안에 있는 것처럼 감싸서 값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처럼 보여요. 이 뒤에다가 HTML을 다시 파싱을 하려고 이 TRTD를 쳐보면요. 나오죠. 네, 잘 됩니다. 이제 TD만 해도 가져와져요. 네, 이게 꼼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개를 가져올 거예요. TD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제 첫 번째 거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쓰는 게 nth 다시 child로 쓰면 돼요. 그래서 가로하고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 가져온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이게 종목명이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명, 종목명, 제목, 증권사, 첨부, 작성일, 조회수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차일드를 1, 2, 3, 4, 5, 6으로 쭉 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지저분한 게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일드에서 여기는 A. 그래서 A를 체크하시면은 그 헥토 이노베이션만 나오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A를 붙이면 제목만 나오죠. 왜 A를 붙였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제목 뒤에 A로 감싸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A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헥토 애노베이션도 여기 뒤에 A로 감싸져 있죠. 이 A로 감싸진 부분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네 번째 첨부도 A로 하면은 가져와지는지 보십시다. 근데 이게 지금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만 나오고 PDF가 안 나오네요. 그냥 A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 항목을 어트리뷰트로 바꿔보세요. 이제 어떻습니까? PDF가 보이죠?
근데 지금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 중에서 요 위에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href를 요 클래스명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대로 구글 시트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때, 자, append row를 하면 되겠죠. 증권 리포트에 한 군데다가 업데이트 한다고 치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증권 리포트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누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죠. 실행하면 리포트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다 했는데, 자, 이제 이걸 매일매일 실행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필터를 넣으세요. 그래서 작성일로 필터를 겁니다. 오늘 날짜로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익스프레션 누르시고 대괄호 하신 다음에 여기 now가 있습니다. now 지금이거든요. now 하면은 여기에 이 마침표 찍어보면 to format이라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가로하시고 작은 따옴표 하시면은 이제 empty로 바뀝니다. 여기서 소문자로 YY, 대문자로 MM, 소문자 DD 이렇게 하시면 날짜가 돼요. 여기다가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점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작성일 이게 같으면 스트링으로 같으면 자 똑같이 만들어 주니까 지금 잘 됐습니다. 12개 오늘 날짜 12개가 넘어갔고 나머지 어제 날짜부터는 디스카드가 됐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12개가 업로드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림을 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텔레그램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 업데이트된 시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트 주소를 넣어주고 이 위에다가는 오늘 날짜에 리포트가 몇 개가 업로드가 됐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날짜 다시 now 날짜가 지금 날짜가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짧게 변했죠. 짧게 해서 인권 리포트 12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로 들어온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요. 달러 input이라고 있습니다. input 마침표 그냥 all 하시면 됩니다. all 하고 마지막에 뒤에다가 length를 치시면 돼요. length 하면은 12가 모두 됐습니다. 오늘 날짜 증권 리포트 12개 개수가 업로드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알림까지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우선 필터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엑셀 대신에 여기다가 루프 오버를 해서 하나씩 다운받아야 되니까 루프 오버를 해주고요. 여기에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 루프까지 실행을 하시고 루프에서 한 개가 넘을 거니까 여기 첨부 여기 get을 합니다. get을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을 거고 이거를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바로바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으시면 거기다가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범용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니까 이 구글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증권 리포트라고 미리 만들어둔 이 폴더에다 업로드를 할 건데요. 일단 이거 지우고 이 폴더에 업로드를 하게 할 거고 이 폴더는 나중에 알림을 줘야겠죠. 또 여기 올라왔다고. 여기는 일단 미리 반영을 해두고 자 우리는 이 알아먹기 어려운 제목으로 저장 안 할 겁니다. 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확장자명을 가져오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일의 확장자명을 가져오려면 여기를 익스프레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고르실 수 있어요. 바이너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너리거든요. 바이너리를 고르시고 마침표 찍어보면 옵션이 나와요. 이거 그냥 클릭하시고 또 마침표를 찍으면 자 여기서 여기 왼쪽에 잘 보세요. 파일 익스텐션이죠. 확장자가. 여기서 파일 익스텐션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여기 PDF가 나옵니다. 앞에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 파일 확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가져올 건데 여기서 루프 오버로 갑니다. 루프 오버 클릭하시면 이게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고 언더바 하고 이 뒤에다가 제목을 붙이고 그 뒤에 또 언더바 하고 증권사를 붙이고 언더바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일까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작성일은 여기 점이 있으니까 이 점 때문에 헷갈리니까 작성일은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직접 하는 거죠. 포맷 now format인데 y를 하나 줄이고 대시바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now format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다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요 느낌표나 슬래시나 이런 기호들이 저기 웹페이지에선 괜찮은데 파일명에서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워야 되는데 이거 지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구글 가셔가지고요 AI 모드 누르시고 물어보세요. 표현식에서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식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여기까지 복사하시고요. 하단에서 지금 이 느낌표가 있는 제목 이 끝에다가 대고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붙이고 여기 느낌표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고요. 여기 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니까 이 샌드 메시지 같은 경우에 항상 여기 execute once 한번 해주셔야지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루프가 있기 때문에 한 개씩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다 끝나면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루프로 가면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업로드를 하겠죠. 일단 테스트 실행 한번 해보고요. 잘 됐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러분의 챗봇 최다 아이디를 넣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챗봇 만들기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러 났잖아요. 에러 왜 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는 첨부 파일 없었잖아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얘를 필터해서 거르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과한 엔지니어링이 되니까 편하게 그냥 이 뒤에 컨티뉴를 해주시면 돼요. 에러 났을 때 그냥 진행해라. 얘가 없으면 여기서도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티뉴를 하면은 여기 화살표가 생겨요. 화살표를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없이 잘 됩니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됐다고 왔고, 실제로 12개를 업로드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알려주는 것까지 했고, 실제 가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영상 예시는 증권 리포트 다운이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그 같은 거를 구축하실 때 모든 걸 다 벡터화해서 레그를 구축하시면 나중에 100% 터지거든요.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레그 구축하시면은 기업에서는 100% 터져요. 나중에 검색도 안 되고 인베딩 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나중에 인베딩 다 못합니다. 만약에 파일 수정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벡터 인베딩으로 구축을 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게 커지는 것도 있고, AI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 때문에 데이터를 청킹이라고 해서 이제 잘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 보면은 그 잘린 부분 때문에 또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내용의 주제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파일명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폴더에도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인덱싱이라고 하죠. 인덱싱 리스트를 따로 만들고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이 어디 있으니까 그 파일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팅을 하는 그런 구조의 레그도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서 벡터화 시켜서 하겠다, 그거는 이제 파일럿에서는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100% 터지기 때문에 AI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확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 파일 시스템식 레그를 구축할 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배워두시면 생각보다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원래는 개인분들의 의뢰는 안 받는데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특별 이벤트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께서 워터마크 넣는 거를 자동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침 그거를 홍보 대행사한테 제작을 해줬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살짝 수정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